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시위했더니 돈 지급하는 중국, 허난성 예금 인출 중단 피해 7조 8천억, 지방정부 일부 상호인에 나선다. 다른 농촌은행들 잠재적 시한 폭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5시쯤 중부 허난성 정저우시 인민은행 계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허난성에 있는 4개 농촌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4개 농촌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이 전역에서 모아졌던 이 사건입니다. 허난성에 있는 위조운 마을은행, 상차이 후이민 마을은행, 쩌창 황하이 마을은행, 카이펑 신두풍 마을은행 이 4곳이 지난 8월 14일부터 예금 인출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의해서 아니면 지방 정부에 의해서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내줄 돈이 없다라는 이유를 가졌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찾을 수 없게 된 사람은 40만 명쯤. 금액은 400억 위안, 우린 돈으로 7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중국 전국의 예금주들이 정조를 찾아 5월부터 수십 명씩 혹은 수백 명씩 단체 시위를 벌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들은 물론 은행들을 감독할 허난성 정부기관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역당국 관계자 5명이 예금주들의 이동을 막고 시위를 벌이지 못하기 위해 1,300여 명의 건강코드를 녹색, 말하자면 자유로운 이동 가능해서 빨간색, 이동 불가능으로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금주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일요일 7월 10일 새벽 기습적으로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날 새벽에 시작된 시위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위했더니 돈 지급하는 중국 허난성 예금 인출 중단 피해 7조 8천억, 지방정부 일부 상원 나서입니다. 이번과 같은 대규모 시위는 좀처럼 중국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왜냐하면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몇 미터만 가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각종 위치 추적 시스템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동을 샅샅이 감시하는 것. 그래서 CCTV 공화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특세가 아닌 특색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3천여 명의 시민들이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모일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이 사회 안전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번 대규모 시위의 영향으로 중국 허난성 정부는 즉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허난성 은행보험감독국과 허난성 지방금융감독국이 시위가 끝난 다음 날인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이 시위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저녁 예금주에게 은행을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금이 5만 위안, 한국 돈으로 1,000만 원가량 이하인 예금주들에게는 15일부터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5만 위안 이상은 추후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이 5만 위안 이하인 예금주들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10% 이상의 고금리로 전국적으로 끌어모았던 이 사태가 사람들이 부유한 곳에서 이곳에 예금을 했거든요. 이전에는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 지금은 직접 연락을 해서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허난성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서류입니다. 문제는 은행 계좌에 있던 모든 돈을 제대로 줄지 확실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도시은행이 아닌 농촌은행의 특성상 높은 고금리를 미끼로 예금주를 모은 후 예금을 정식 장부가 아닌 펀드처럼 운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 돈을 모아서 어떤 한 회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이 지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 분배 같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고 허난성의 은행보험감독국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정말 벌어졌다면 전체가 다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상당수의 예금주들은 피해를 보전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많은 예금주가 이 사건에 연루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바이두의 핀테크 두샤오만 등에 소개된 금융상품을 소개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 농촌은행에 고금리 상품을 가입했던 것이 작년 초에 정책이 바뀌어서 작년 초에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이죠. 엔트그룹을 막기 위해서 핀테크 업체를 막 누릅니다. 그래서 핀테크 업체들이 이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가입을 많이 했었는데 금융상품의 가입이 아예 안 돼서 이것을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핀테크를 통해서 상품 가입이 어렵게 되자 투자자들은 해당 은행과 직접 거래해 왔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예금주들은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면서 전국적인 예금주들의 손실을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큰 웃긴 점은 이 시위가 끝나자마자 공교롭게 용의자를 잡았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 시위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공안은 은행 범죄 관련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허난성 시창시 공안국은 11일 통지문을 통해서 용의자 리가 이끄는 범죄 조직이 2011년 이후 허난성의 신카이프 그룹을 통해서 상호 출자와 자본금, 주식 증자, 은행 임원들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농촌은행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네 은행이 아닌 여러 농촌은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해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네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예금 유치와 금융상품 판촉을 위해서 제3자 온라인 금융 플랫폼과 자신들이 설립한 플랫폼 그리고 다수의 캐피탈 브로커 등을 이용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은 온라인을 이용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에 된 거죠. 그러면서 용의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이 사건에 관련된 자금과 자산을 압류, 동결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공안당국은 용의자가 몇 명인지, 어떻게 은행들을 조종했는지, 그리고 은행과의 연루성은 어떤 것인지, 특히 1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불법 수진 행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대규모 시위가 없었다면 과연 허난성 정부가 은행을 대신해 돈을 준다고 하고 경찰이 용의자를 잡았다고 발표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성남 민심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려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는 인상이 깊게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조금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이 네 은행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농촌은행이 시한폭탄처럼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중국 농촌은행 1600곳 어느 곳이든 시한폭탄입니다. 중국 농촌은행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은 1600여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촌은행은 농촌지역의 소기업, 주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만들어진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이기도 하죠. 그러나 중국 농촌은행은 기반이 취약하고 왜냐하면 농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이 들어올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반이 취약하고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채널이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압박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고금리로 유혹해서 돈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 다른 농촌은행들도 허난성의 농촌은행들처럼 잘못 자금을 운용해 문제가 촉발하게 된다면 농촌지역의 붕괴와 물론 지금 전체 은행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부동산, 소소미업 등 국가 경기 침체에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다 보니까 대출 연체율도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방 중소은행의 체력이 허약해져서 이것이 농촌은행들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중국 전체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농촌은행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2019년 금융부실로 국유화시켰던 예금주 473만 명이 있던 네이몽구 바오샹은행이 2020년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파산한 것을 비롯해서 알려진 것만 해도 4개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자, 2019년도에 부실이 있어서 지방은행이에요. 지방은행이 국유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결국 살려내지 못하고 파산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다른 4개 은행도 파산이 됐습니다.
이는 지방 경제가 얼마나 허약하고 지금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반증해주는 사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농촌은행들이 중국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의 사태는 일단락 어느 정도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 4개 은행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에 깔려있는 농촌은행들의 문제라는 사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우리 모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